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재활협회 청년포럼 이동분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배라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분과의 이동권과 관련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순서로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일단 먼저 제 개인적인 소개를 먼저 좀 간단히 좀 드리자면, 저는 현재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 버스 현안 대응 관련 정책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장애재활협회에서는 2019년도에 저상버스 이용 환경 개선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좀 제안을 통한 활동을 좀 시작을 좀 했었고, 올해 이제 2021년도 들어서 이동분과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비록 비장애이긴 하지만, 2018년도 당시에 서울시에 저상버스, 즉 일반 버스와 저상버스를 1대1 순서로 좀 배차해서 장애 당사자들이 시간표를 몰라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현재 지금 정책화로 이끌어낸 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동권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휠체어 당사자분이 저희 분과장님이셔가지고 함께 이제 버스와 지하철 타보는 체험을 하다 보니 이제 저 역시 이제 이동권 문제에 좀 자연스럽게 관심을 좀 갖게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좀 활동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이제 시행된 지가 이제 16년 정도 약간 좀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뭐랄까요, 약간 공공교통 측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서울대 팀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셔틀버스에 저상버스가 없는 부분들 좀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저의 발표 좀 통해서 좀 앞으로도 좀 저희끼리 뭔가 좀 이동권과 대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발표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구축하는 것이 바로 장애 당사자와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차별 없고 보편적으로 이동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항상 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고요. 저희 이동 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재활협회 내에 RI 코리아라고 하는 전문위원회가 존재는 하고 있었으나 청년 포럼 안에서는 사실 분과 구성이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지난 2021년 5월 31일부로 청년 포럼 안에 이동 분과가 최초로 좀 발족이 된 사례고요. 지금 저희 활동 인원은 우선은 재활협회 사무국이신 미래전략팀 두 분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좀 아끼지 않아 주시고 이동 분과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4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 그리고 시청각 당사자분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활동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시각장애 당사자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지금 일단은 좀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분과를 이어 나가면서 좀 더 많은 장애 유형과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금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총 4번의 회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 4단계이기 때문에 좀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최대한 일단 온라인으로 일단 좀 활동을 이어가되 저희가 우선 당장 분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지금 선정해서 지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줌 공간을 이용한 그런 지금 곳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수단별 각 활동 의제에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초반에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수단 안전운전 매뉴얼을 공개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일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 저상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는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 저희가 파악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그 저상버스에 대한 그 장비라던가 그 제작을 어떻게 할지 그건 규격에 대한 매뉴얼만 나와 있을 뿐이지 종사자들이 막상 당사자들이 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시다가도 시내버스의 장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는 휠체어 당사자 이외에는 다른 장애 유형은 대응 방법이 거의 미존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한국장애단체 총연맹에서 각 장애 유형별로 정리한 그런 그 버스 이용 대응 매뉴얼을 팜플렛 형태로 제작한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이동분과에서 한번 시각장애인 전용 매뉴얼, 그러니까 즉 지자체와 운수 종사자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시각장애분들도 좀 버스를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일단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초안 작성과 지금 자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버스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 실효성 모니터링이라든가 좀 지속적인 앞으로 이동권 이슈가 좀 생길 때마다 좀 계속 살펴서 저희 이동분과에 좀 아젠다를 좀 갖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청년행복 제안에 이런 내용이 하나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철 출입문 개방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탈 때 약간 좀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제한 내용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출입문 개방 시간 기초조사 한번 진행을 좀 했었고, 특히 이제 기관사가 없는 무인경전철 6개 노선의 각 역사별 정차 시간을 한번 좀 파악도 좀 했었고, 서울교통공사 소속의 2호선과 5호선을 한번 직접 타보면서 개방 시간 한번 조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하철 역사의 정차 시간 최대한 단축하라는 이 규정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방 시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대응하기 좀 거리가 있겠구나 좀 싶기는 좀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아젠다 공론화를 통한 약간 좀 보도를 좀 내는 것과 또 사회적 관심을 좀 계속 이끌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성신여대 쪽 이제 장애 당사자분들을 좀 모이신 그런 단체가 그 팀이 있는데, 그 팀과 함께 이 성신여대 역에서 한번 이 지하철 탑승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활동을 좀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단차 및 연단, 즉 틈새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틈새에 대한 데이터 확인과 그다음에 지금 현황 분석을 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또 이제 국토부에 이제 3, 5개년 이제 개선 추이와 좀 비교 좀 해서 보도 자료를 좀 배포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이제 장애 당사자분들 위해서 만든 또타 지하철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 자체가 시각장애분들께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는 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모니터링 좀 실시 좀 하고, 또 저희 분과 한 분이 지금 인권위에 진정서 좀 제출 좀 해서 장애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장치 좀 마련해 달라는 지금 요구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뭐 여러 지금 장애 단체에서 많이 지금 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이제 SK 써니 대학생 봉사단에서도 이제 장애 당사자를 위한 지하철 어플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좀 준비가 좀 되고 있어서 제가 거기 한번 최근에 자문을 한번 좀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어플 자체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 당사자분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이건 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좀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권위 진정서라든가 그런 대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휠체어 당사자분들이 지하철 승차하실 때 이제 역무원이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무전기 이용해서 기관사에게 출입문 조금만 늦게 닫아라는 신호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발판을 깔고 이제 승하차하는 시스템이 이제 현재 지금 시스템인데, 이 그 무전을 알리는 시스템 자체가 거의 이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는 곧 역무원들이 장애 당사자가 승차할 때 그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그런 것에서부터 좀 원인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제가 2019년도에도 교통공사 직원을 만나가지고 계속 싸우고 이걸 계속 개선해야 된다고 한번 했던 부분이었는데 잘 안 됐다 보니까 이번 이동분과에서 다시 이 부분을 좀 건드려서 영무원분들이 정말 만약에 장애 당사자가 지하철 승강장에 진입을 했을 때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도입하자는 것에서 지금 시작을 좀 해서 지금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그리고 지하철은 4가지 아젠다를 두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이제 이동분과 소개를 좀 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저희 분과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버스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지,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분과 구성원들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시청각 아니면 시각장애 분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겪는 좀 문제점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재활협회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중에 한 분인 김한솔님의
그 운영하신 유튜브 영상을 한번 제가 캡처를 해 온 거고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는 표시는 안 나지만 전맹 시각장애에 해당하시는 분인데 지금 보시면 버스 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를 굉장히 세심하게 잘 찍어서 올려주신 영상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만 좀 몇 가지 좀 추려왔는데 지금 보시면 그나마 어떤 아주머니 분께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좀 같은 거 어떤 버스 타냐 또 몇 분 남았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 좀 계셨으나 사실 이게 모든 시민분들 다 알려주신다는 좀 보장이 없고 이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여전히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좀 있고 특히나 이제 버스가 지금 앞에 가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만져보고 일일이 문이 열리면 기사님께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더 화가 났던 점은 이게 표시가 안 나는 이게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이게 물어보면은 운전기사분이 굉장히 귀찮게 응대하시는 케이스가 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이 해당 부분이 좀 약간 화가 나게 좀 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버스에 앉자마자 이제 시각장애인 줄 알고 어느 한 승객분께서 이제 자리를 양보해 주셔가지고 이제 무사히 목적지까지 이동한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모든 분들이 다 도와주신다는 좀 보장이 없고 또 여전히 특히나 이제 버스가 많이 지나가는 이 중앙차로에서는 이 내가 몇 번 버스 타야 될지 이런 장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매뉴얼 좀 조속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좀 느끼게 좀 된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휠체어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버스 회사들마다 어떤 곳은 뭐 15가지도 있고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이 해당 사진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당시 이제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서 좀 사진을 좀 찍었다 이제 정리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전기사분이 이제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운전기사분이 좀 도와주는 과정 총 약간 13가지 정도가 이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이제 승차는 8가지, 하차는 5가지의 방법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휠체어 당사자의 사례 좀 대로 시각장애인도 뭔가 좀 체계적인 매뉴얼 좀 있으면은 좀 문제점이 그냥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장애계나 이제 계속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제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서울대 팀에서 저상버스가 부족하다는 부분 좀 좀 주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아까 있다는 저상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고 소형 버스 안에 휠체어 리프트를 씌울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버스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장치가 굉장히 예약도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이용하는데 많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는 문제점이 좀 있는데 서울대 셔틀버스 아시다시피 이게 보통 셔틀버스가 아니라 거의 노선버스 수준으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노선도 많고 차량도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다는 좀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서울대 안에 올라가는 버스 노선 총 4개가 있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2개 5513번과 16번 현재 지금 100% 저상버스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5511번은 그 골목길 때문에 저상버스가 투입이 안 되는 문제점이 또 있고 또 이제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또 이게 준공영제가 아닌 민영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주면 또 투입을 하지 못한다는 이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마을버스에도 계속 저상버스 요구가 많이 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서대문구와 이제 동작구에서 최초로 이제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투입한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서대문 공산부 같은 경우는 아마 연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총 12대 중에서 절반가량 6대 대수가 지금 현재 전기 저상버스로 현재 지금 교체가 되어 있고 동작구에서도 현재 지금 이 동작공업원 노선에 칸에서 8대 중에 2대 정도가 이 전기버스로 현재 지금 대차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투입이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이 쉽지가 않고 또 이게 또 전기버스이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 보조가 없는 이상 거의 운행하기 힘들다고 좀 판단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 그나마 이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큰 길가를 운행하기 때문에 이 버스가 투입이 될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골목길 운행하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마을버스들인데, 그 작은 규모의 마을버스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토부가 중형 저상버스 개발을 한번 하게 한다는 발표가 있긴 있었으나 여전히 그 사업이 좀 지지부진되고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그 골목길에 사시는 장애 당사자분들은 여전히 버스를 이용하시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제가 인천에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 좀 발견이 좀 했었는데, 이번에 인천시가 작년에 노선 개편을 시행하면서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버스들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천 이음버스들인데요. 총 현재 19개 노선이 현재 좀 투입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저상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 딱 2개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 11번 차량 총 2대의 칸에서 저상버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휠체어 리프트를 장비로 실어서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우연히 좀 발견해서 한번 사진 좀 담아 봤는데요. 지금 중형 저상버스가 개발이 지지부진되고 있으나 이런 사진 속에 이런 버스들이 좀 많아진다면 외곽 지역, 즉 소외 지역이나 언덕길 사시는 장애 당사자분들 충분히 저는 이 버스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이 장비는 이 노선에 딱 2대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까운 좀 부분이라서, 좀 이런 케이스가 좀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알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중에서 이제 휠체어 고속버스도 이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좀 없는데요. 사실 이제 휠체어 고속버스 경우에는 정말 이 장애계에서 끝없는 투쟁 끝에 힘들게 얻어낸 결과이긴 합니다만, 사실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아직까지 보여주기 시기에는 좀 비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문제점은 특히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노선들이 지금 현재 서울과 부산, 강릉, 전주, 당진 총 4개의 노선이다만, 이게 전 노선이 철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속버스에는 그냥 보조 역할에 좀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휠체어 고속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도가 안 가는 구간에 좀 투입이 되어야지만 현실적인 좀 사용이 좀 가능하다는 좀 의견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은 했으나 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분들이 고속버스 이용하려면 출발 3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는 좀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게 장비 사용을 고려한 운전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그런 시기를 좀 반영한 결과라던가, 그리고 여전히 이 고속터미널 매표소에서는 휠체어 고속버스 문의하면 그 버스가 뭐예요? 라고 해서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국토부가 사전에 도입하면서 과연 이 부분을 세밀하게 좀 살폈는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좀 없었는데요. 특히 이는 문제는 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아니지만 이동분과 추후에 이용 활동 아젠다고 저희가 한번 좀 삼아볼 좀 계획을 좀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휠체어를 실 수 있긴 장비는 투입은 좀 되었으나, 문제는 이것도 크기에 따라서 탈 수 없는 차량이 또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휠체어 모델별로 탈 수 있는 차가 있고 못 타는 또 차가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대부분의 분들 만약에 크기가 휠체어 고속버스 안 맞으면 똑같이 못 하시는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국토부가 과연 이걸 과연 세밀하게 좀 살폈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고, 최근에 좀 기사를 좀 보면 이제 국토부에서 7월 달에 휠체어 고속버스 사업 확대를 위한 좀 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자 모집도 좀 중요하지만 모든 휠체어가 타지 못하는 이 문제점을 고치지 않는 이상 이건 도입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버스 분야 관련한 이제 장애 당사자들 불편함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 이동분과의 좀 장기적인 목표를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사실 이 이동분과 말 그대로 이동과 같은 경우에 현장 직접 나가서 이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외부 활동이 조금 더 많아져야 이 활동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만나서 활동하는 것을 거의 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상황이 좀 좋아진다면 이제 좀 전문가나 이제 세미나 좀 섭외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나 당사자분들이 이동권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이 이동분과의 장기적인 그런 성과를 위해서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이동권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금 2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이동권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동권을 생존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아직까지 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좀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년도에 협회와 함께 이 이동권에 대한 활동을 좀 시작을 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는 청년분들 좀 많이 안 계시고 또 어떻게 하면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좀 여전히 좀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에 대한 고민을 좀 아직까지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희망을 많이 봤던 거는 저희 이동분과 발족 후에 청년 행복 제한의 이동권 관련 제한 개수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무엇보다 저희 이동분과가 청년들이 제안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제안 내용 토대로 어느 정도의 좀 개선점을 좀 잡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일단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동분과 발족에 따라서 저희가 보편적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청년들의 그 정책 개선 활동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좀 이동권 활동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저상버스 문제 많이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 역시 이제 활동하면서 15년도에 이제 서울대 전월이라는 언론사에서 저상버스 문제에 대해서 이 버스 업체 한번 싸웠던 경험을 좀 안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인터뷰 요청 좀 드린 적이 좀 있습니다만 이런 장애 단체들이 좀 많이 좀 모여서 특히 이 이동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누구나 차별 없고 보편적인 이동권 활동을 좀 누리기 위해서 저희 이동 분과에서 많이 노력할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좀 토대로 이게 물론 이게 일회성에 좀 그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많은 청년분들께 좀 관심 좀 가져주셔서 저희 이동 분과에 좀 제안할 건 좀 많이 좀 제안해 주시고 또 활동할 게 있으면 좀 같이 연대해서 좀 많이 활동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길 좀 말씀드리면서 이동 분과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